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의 키워드는 바로 폐렴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이게 위협적이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좀 불안해지는데요. 자, 이러한 것 좀 어쨌든 투자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오늘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과연 이 병은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마이크로 플라즈마가 아니라 마이코 또는 미코 플라즈마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균이 아니고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한 중간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발현되는 폐렴이라고 합니다. 감염 경로는 비말 감염. 그러니까 비말 감염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접촉 감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만졌던 물건들을 만졌을 때 역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감염이 돼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벼운 증상을 겪기 때문에 뭐 병원까지 안 가도 뭐 대중요법이라든지 이런 알려진 대중 치료로 인해서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심한 기침 자체가 더 심화돼서 폐렴으로 중증화되면 그야말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항생제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나 뭐 특별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약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크게 약물 치료와 대중 치료가 있는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박테리아 자체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일반 항생제 갖고는 공략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성분 중에서 매그롤라이드 또는 마이크롤라이드 같은 내용입니다. 들어간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주로 치료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라든지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통제라든지 기침 억제제를 먹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넘어온 이 내용 자체가 과연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KMI 한국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안심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행히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수급이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처럼 뭐 대규모 은행이나 의료 자원 포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시스템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이제 질병관리청 쪽이 되겠는데요.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 감염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보유 항생제의 양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항생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식약처와 논의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보면서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국에서는 워낙에 크게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내용이 건강을 넘어서 투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이 되는 것이냐, 감염 입원 환자가 2배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상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계속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백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없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시장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위권에는 있는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뭐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매로 봐야 될지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폐렴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백신 없는 폐렴이 온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하게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한테 좀 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황은 그런 것인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 중국에서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상황이 한국까지도 이제 퍼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또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또 확산이 빠르게 될 수가 있고 빠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걸리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폐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이제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표본 감시 소식지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일단은 11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달 말까지는 한 126명 정도였는데 11월 달 초까지 해가지고 168명으로 주마다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코로나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중국의 일부 학교들이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염자가 발생을 한 유치원이나 이제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이제 전염을 우려해서 등교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떠오를 만큼의 이러한 이제 확산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또 소아에게 또 확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또 폐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서 SNS에 이제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폐렴 증세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대기 번호가 2420번이더라. 대기 환자 줄이 뭐 끝이 보이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중국의 저장성 이 세계 중점 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진료받은 폐렴 어린이 환자 수가 또 작년보다 17.8배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소아 진료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다른 병원의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동 환자가 77명이었는데 뭐 60% 이상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자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소아에게는 굉장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의해서 이제 보통 한 4년에서 7년 주기로 이제 꾸준하게 발병을 하는 그런 이제 감염증이거든요. 한국에 2019년 정도에 이제 확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4년 차, 그리고 이제 5년 차로 넘어가는 시기죠. 다시 한번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중국에서 이미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더더욱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발열이라든지 뭐 두통, 뭐 인후통,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침이 상당히 좀 오래 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2주 이내에는 서서히 회복이 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중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와 같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지난달에 이제 9살 어린이가 코로나와 또 같이 이 병이 걸리게 되면서 또 사망하는 그런 이제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44살의 태국 공주가 이제 작년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이제 쓰러져서 지금 현재 또 합병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이러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또 이제 오픈런과 마감런이 상당히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한국에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이 전파력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면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한번 또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상황과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대충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슈퍼박테리아, 백신, 뭐 진단시약, 방역 관련된 종목들 어쨌든 조금씩 상승 탄력을 아까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을 전문가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상승이 나오는 이제 종목군들은 이제 유전자 편집 관련된 그러한 이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항생제 관련해서 다루는 제약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국제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뭐 광동제약, 뭐 텔콘 RF 제약, 뭐 젠큐리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호흡기 관련해서는 메가이CS,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나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메가이CS는 최근에 한번 상한가 갔었다가 어느 정도 탄력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어제 수급 들어가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윗골이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코플라스마 페럼 관련주들은 일제히 한 바퀴가 돌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 바퀴 돌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바퀴가 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정의 구간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페리엄이 계속적으로 확산을 하고 순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메가CS나 혹은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뭐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된 구간이죠.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뭐 항생제 관련된 제약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흡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약주와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호흡기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은 아마 이제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탄력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만약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감돈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갑자기 수급이 확 한 차례 차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바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에 대한 이야기가 도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도는지 이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수익률 올리려면 이 제약주나 호흡기 관련주들은 노리고 있는데 대장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작은 종목 잡아야 됩니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나 이등주 할 거 없이 그냥 한 차례 다 일괄적으로 순환이 돌아버렸거든요. 메가ICS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 관련주인데 메가ICS가 먼저 갔다가 지금 이제 메디아나가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수급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순환이 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넘어가서 만약에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에 대한 이야기가 감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또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올 거니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총 기준이 아니라 수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마이코플라즈마 페렴과 관련해서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이 뭐 예방 백신이 없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또 워낙에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국내에도 이제 또 확산될 만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또 유행이 된다라고 하면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주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종목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재료성, 테마성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이 종목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돌게 되면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움직일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이야기 나올 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섹터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매매 타이밍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